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물량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값은 치솟는 가운데 전세 대란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고 전세값은 지치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전세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이제 점점 커지는 이유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최근에 휴가를 다녔는데 휴가 기간 성수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볼 때는 보통 봄, 가을을 이사철이 성수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 거래가 좀 실종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대에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든지 이런 선택들을 많이들 했는데 네. 매매 거래가 완전히 단절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그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다 네. 보니까 매수도 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증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을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견인을 하거든요. 결국은 전세적인 전세 수요는 많고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폭등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가을 이사철이 오면은 전세값이 더 뛸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강남 4구 중에 이 강동구 지역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주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로 매매가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전세값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군요. 상승했던 네. 그런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조금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리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도 이제 주춤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로 대규모 이주마저 지금 예정된 상황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이주 수요가 사실 전세가들이 많이 올려요. 네. 실질적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두텁거든요. 네. 특히나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2만 가구가 됩니다. 전체의 한 4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실거주자도 있지만 세입자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세입자들이 전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공급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전세가들이 계속적으로 따라 오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민이 되는 거는 전세 만기 시점의 세입자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갈 곳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대출 한도는 떨어지고 청약 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들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매수를 해야 되나? 막상 살 물건도 없고 거기에다가 매매가가 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전세 수요로 흘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만기되는 시점 내가 과연 월세로 들어갈까 생각들을 하는데 이 월세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전세 보증금을 환산을 해서 월세를 많이 먹여요. 그럼 보증금하고 월세 거기에다가 관리비적인 부담까지 한다면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월세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를 계속적으로 원하는데 만만치 않은 전세 물량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전세를 다시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는 느는데 네.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집값 네. 보증금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전세를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역전세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또 떠나지 못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세입자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뭐 탈출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네. 역시 다주택자들이 뭐 공공에서는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대로 물건을 내놓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전세 물량을 내놓던지 이런 방향들도 있고요. 그다음 9월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그 정확한 그 가이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놔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심이 있는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당분간 이 그 전세가 상승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을 피해서 떠난 세입자들로 인해서 지금 전세난을 겪는 일부 지역들도 있다던데 거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역전세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나중에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만기 전에 그 우리가 내용 증명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석 달 전에 보통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가 이런 뭐 내가 나중에 나가서 그 전세 보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명시를 해야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돈도 못 돌려받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다른 곳에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준비를 해놓던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소요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돌려받는다면은 그 집주인 그 또 다른 채권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그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처들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제일 좋은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상호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전세 대란을 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역시 너무 그 다주택자를 혼내는 것 같아요. 너무 혼내지 말고 좀 다독거려서 공공 부분에서 주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임대, 뭐 전세들을 내놓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잘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좀 등록을 좀 권유를 하면서 이런 다주택자들이 전세 매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전문가와 함께 전세 대란에 대처하는 방법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